지금 아침인데 하나만 좀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 논문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 단독 저자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교신 저자를 보통 이제 지도 교수님을 드리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백도면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평생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이시거든요. 지금 국립암센터 계시고. 근데 교수님 스타일 자체가 이게 뭘 터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냥 약간 방목하시는 분이라 뭐 저는 되게 잘 맞았고 그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쓰는 거가 익숙해졌고, 두 번째는 이제 교신 저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 위에 어느 분을 드린다 이러면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못 해요, 논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한 단계를 꼭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논문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연배 드신 분한테는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좀 자유도가 떨어져서 저는 단독 저자를 되게 선호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하고, 오늘 이제 주제는 이거는 이제 원하청 관계예요. 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이크를 사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제가 검진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뭐 이 공장이나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위험하다, 뭘 조심해야 되는데, 좀 이런 걸 라이브로 이렇게 마이크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먼저 그 전에 요 논문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2017년에 군의관 전역하고 1년 동안 이제 일반의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그때 얻은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청이 있어요, 대기업에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뭐 대기업만이 아니죠. 모든 사업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장만이 아니죠. 모든 그냥 사회가 그렇죠. 원청이 있고 하청이라는 어떤 더 힘센 자가 있고, 그 밑에 힘이 약한 자가 있으면 그 힘이 약한 자한테 일이 다 몰리고 위험한 작업이 다 몰립니다.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전공의, 전문의, 교수 똑같죠. 전공의가 제일 더럽고 힘든 일 많이 하죠, 인턴이랑. 뭐 막 120시간 주 120시간 노동하고 막, 막 죽어도 막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리죠. 막 당직표 막 살짝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아,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인데, 하여튼간 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9차 아큐페이셔널 세이프티 헬스 그 사업자 패널 조사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산업보건 실태조사라고 산보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걸 9차까지 했어요. 그걸 9차를 자료부터 좀 쓸만해서 9차 자료를 제가 받아서 한 거고, 단면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청의 직업성 질병하고 직업성 손상을 비교한 거예요, 발생률을. 결론은 뭐예요? 원청보다 하청이 훨씬 아니고 꽤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힘이 약한 자한테 몰리거든요, 일이. 그걸 위험의 외주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되게 이런 주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어르신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독자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일 자체가, 직업환경의학과 자체가 이런 사람들의 건강 위험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약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발암물질이거든요. 1군 발암물질 아이약에서 그렇게 분류가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해 보이는 직업도 일견 뭐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 우리가 모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자본가가 아닌 이상은. 일과 관련된 위험을 다룰 건데, 앞으로 계속 많이 라이브로. 그 전에 이 논문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일과 관련된 위험은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힘이 없는 자에게 몰린다는 거죠, 위험이. 그래서 뭐 이건 논문 간단하게 뭐 요약한 건데, 이게 산업보건 실태조사예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이게 외국 저널인데, 뭐 저희 분야에서는 나름 유명해요. 임팩트 팩터는 낮아도. 왜냐하면 저희 분야는 큰 분야가 아니에요, 의학에서. 임팩트 팩터가 크려면 이제 막 인용이 많이 되고 막 이런 큰 저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의학이 내과나 뭐 이렇게 논문 많이 쓰는 과, 그런 과, 메이저 과가 유리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메이저는 아니에요, 의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저널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 3점인데 60년이 넘은 독일 저널이죠. 70년이 넘었죠. 인터내셔널 아카이브스 오브 아큐페이셔널 앤 인바이러먼탈 헬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사진을 이렇게 붙였고, 그러니까 이걸 붙여달라고 했어요, 리뷰어가. 니네 홈페이지에서 이걸 붙여달라. 예, 삼보연에서.
그래서 요거 뭐 되게 복잡한데 이게 이제 막 그 산업 분류별로 이제 몇 명이 발생했는지 그 아큐페이션 인저리형 디지즈가 막 그거를 조사한, 그러니까 통계표를 낸 거를 집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어 잠깐만요. 네, 요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컨트랙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청이에요, 원청. 그리고 원청이면서 하청을 겸하는 사람들은 낮죠, 더 발생률이. 근데 하청, 그러니까 사내 하청인 경우는 발생률이 더 높죠. 리스크 레이쇼가, 위험비가 1.39배, 39%더 높았다는 거죠. 95% 신뢰 구간은 7%에서 78%. 아웃사이드 컨트랙터는 그러니까 사외 하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장에 있지 않은 하청, 1.66배, 66% 높았죠. 이게 왜 더 높냐면, 같은 사업장 안에 있으면 원청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따라야 돼요, 대부분. 그냥 엄격하게 스트릭트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는 거는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따를 우려가 좀 있어서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66% 높았고 95% 신뢰도는 9%에서 이제 141%였지. 2배, 2.41배. 그다음에 원청도 아니고 하청도 아니고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청에 비해서 0.91배였어요. 근데 이건 95% 신뢰 구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원청보다 하청이 높은 건 이해를 하는데, 원청이기도 하면서 하청이기도 한 사람들은 왜 원청보다 낮냐, 발생률이. 좀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보기로는 원청이면서 하청인 업체들은 대개는 이제 간납업체나 이렇게 유통업체나 이런 식으로 산업, 애초에 발생률 자체가 작은 업종이에요. 직업성 질환이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 리스크를 언제든지 양쪽으로 떠넘길 수 있는 약간 좀 프리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낮다고 약간 논문에서 해석을 했는데, 정확한 해석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사람마다 좀 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원청이기도 하면서 하청이기도 한 업체는 아무래도 위험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업종 자체가 좀 이런 직업성 질병이나 직업성 손상에서 좀 자유로운 업종인 경우가 많아서, 간납업체나 이런 식으로 중간에 껴있는 업체.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낮아진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원청 1이라고 봤을 때 발생률이, 그러니까 사내 하청은 1.39배, 사외 하청은 1.66배, 둘 다 통계적으로 95% 유의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되게 자세하게 이제 그 본 건데, 이게 그 안에 리스크 팩터가 뭐가 있냐, 사업장 안에 해서 이게 뭐 이게 정신사회적 위험인자, 그러니까 심리학적 위험인자, 이게 뭐 생물학적 위험인자, 이게 뭐 인간공학적 위험인자, 물리적 위험인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쭉쭉쭉 본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보시면 별표 친 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건데, 뭐 비슷하죠, 되게 그 트렌드가. 사내 하청은 1.한 5배 정도, 그다음에 사외 하청은 한 1.7에서 한 1.8배 정도. 유해 인자에 따라서 뭐 특별하게 여기서 언급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오늘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앞으로 제가 저희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직업의학, 환경의학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환경의학과,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검진을 하는 거죠.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검진, 그리고 일반건강검진이라는 검진을 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죠. 이미 질병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요주의자,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내는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특히 이렇게 뭐 제가 뭐 저희 과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좀 정치적 색채를 띄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중립인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이 중립인 제가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특정 집단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장이나 우리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권력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마지막에 지키는 사람이 우리과 의사들이고,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논문을 내가 냈었다, 제가. 그리고 요런 거 관련해서는 좀 사회학적 약간 주제도 있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리뷰받고 있는 논문은 사업장의 어떤 재무적 지표가 변화함에 따라서 직업성 질병이나 직업성 손상의 발생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장이 뭐 무조건 낮진 않고, 업종에 따라서 또 다르고,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 사업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운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입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예요. 이 사람들은, 화물트럭 기사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회사 고용인이 아니에요, 노동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성 손상이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면 자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약간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잡힙니다. 회사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엄청 낮게 나와요. 이런 업종, 운수업이나 이런 직업성 질병이나 직업성 손상이 발생률이 엄청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얘네가 착해 뭐 엄청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특성 자체가, 계약의 특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해석할 때. 그래서 지입제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질판이, 업무상 질판이 들어가서 보면 질병판정위원회 막 일주일 내내 24시간 일을 해요. 막 아니면은 막 야간 작업을 일주일 내내 해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회사라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위반이죠. 그 노동법 위반이니까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약간 그 사각지대에 있어요. 노동법의 사각지대. 특수고용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막 월화수목 금금금을 막 야간 작업을 합니다. 12시간씩 막. 그러고 막 어디 쪽잠 자고 어디 갓길에 세워놓고 막 뭐 쉼터에, 졸음 쉼터에. 그런 경우에는 안 잡혀요. 이게 지입제 트럭 운전사는. 직업성 질병이나 손상이 발생을 해도 애초에 검진 자체를 안 하죠. 특수건강검진 자체를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해야 잡히거든요.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직업성 질병이나 직업성 연관성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질판이 가야 되는데, 본인이 뭐 이제 업무상 질병 승인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마지막 관문이 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환경 유해인자,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을 검진으로 지키는 거죠. 약간 개념으로 따지면 검진은 지금 없어요. 그런 제도는, 환경성 질환 검진은. 근데 뭐 가습기 살균제 검진은 뭐 그런 건 있었죠. 나라에서 이제 뭐 워낙 일이 커지니까. 그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거고, 직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은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제도가. 그래서 직업성 질병이나 직업성 질병 유소견자가 아니라 요주의자, 그러니까 되기 직전 단계인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앞으로 제가 이제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라이브로 일단은 요 논문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결론은 원청보다 사내하청하고 사외하청의 경우에 직업성 질병이나 직업성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 얼마 높았다? 사내하청은 39% 높았고 사외하청,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하청은 66% 높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민한 주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